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시우입니다. 오늘은 연말 메이크업 해볼 건데요. 가장 블링블링할 수 있게 메이크업 준비했고, 지난화에 소개시켜드렸던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가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볼까요? 지금 모델분 기초까지 발라줬는데 제가 오늘 기초를 발라드렸거든요. 저는 정말 기초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30분 정도 해줬고, 그리고 워터 에센스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크림을 발라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광이 많이 나는 상태예요. 왜냐면 좀 환절기이기 때문에 좀 촉촉하게 베이스를 해주려면 기초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레이어드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파운데이션도 저는 이제 좀 약간 세럼 타입을 좋아해서 세럼 타입 파운데이션을 좀 사용해줄게요. 저는 평상시에 베이스를 할 때 결감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서 모공을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이렇게 빗듯이 해줘야 결감 정리도 되고, 솜털들도 제 자리를 찾아가면서 피부에 광이 나거든요. 근데 이 광이 막 번들번들한 그런 광이라기보다 약간 윤광 느낌이 나서 브러쉬로 베이스하는 걸 좋아하고, 두들기는 것보다 살짝 쓸어서 모공을 빗어주는 게 훨씬 모공 커버가 잘 되기 때문에 좀 모공이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로 한번 베이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컨실러로 커버를 해줄 건데, 이 컨실러를 이제 아까 썼던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믹스를 해서 이 컨실러가 조금 더 촉촉해지게 한 다음에 사용을 해줄 건데, 이 촉촉한 피부 위에 바로 매트한 컨실러가 올라가면 나중에 이 피부만 지워지고 컨실러만 남아서 되게 둥둥 떠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해주기도 하고, 촉촉한 거 위에 조금 덜 촉촉한 거, 그 다음에 좀 덜 촉촉한 거 이렇게 쌓아가듯이 레이어링을 해야 되는데, 촉촉한 거 위에 바로 매트한 거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게 예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믹스를 해서 눈밑이나 코 옆, 그리고 살짝 붉은기들을 가려줄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살짝 앞볼 부분에 하이라이팅을 주기 위해서 거기 조금 더 두께감을 쌓아줄 건데, 앞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크를 올릴 거기 때문에 베이스가 너무 얇으면 이 살 속에 있는 홍조랑 치크가 같이 섞이면서 예쁘게 발색이 안 되거든요. 색조를 넣으실 거다 하면 앞볼 부분은 조금 다른 데보다는 도톰하게 해주시는 게 얼굴형도 예뻐 보이고 색조도 예쁘게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아이 메이크업에 따라서 눈썹 모양이나 눈썹 길이, 눈썹 진하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부터 해주는데, 아이 메이크업이랑 그 눈썹을 하기 전에 저는 무조건 파우더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눈가에 있는 유분기가 정리가 되고 또 섀도우가 균일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파우더 먼저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프라이머를 언더까지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눈 위에 바를 땐 조금 밀어서 바르는 것보다 두들겨서 바른 다음에 그라데이션 하는 부분만 살짝 쓸어서 발라주고, 이 눈가에 가까울수록 저는 프라이머 양을 조금 많이 바르는 편이거든요. 눈가에 가까울수록 유분이랑 수분이 많기 때문에 눈가 가까이 좀 발라주고, 언더도 확실하게 한번 쓸고 지나가줄게요. 모델분이 옆구리셔서 이제 연말 메이크업이고 블링블링하게 할 거지만 조금 핑크 계열로 음영감 있게 해줄게요. 섀도우를 하고 나서 빈 브러쉬로 끝을 살짝 이렇게 말려주시면 그라데이션이 훨씬 더 쉽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브러쉬를 빈 브러쉬 하나, 메인 브러쉬 하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애교살 작업을 하기 전에 컨실러를 먼저 발라줄 건데, 컨실러를 굉장히 힘을 빼고 스쳐 지나가듯이 발라서 애교살 부위를 밝혀줄게요. 이렇게 하면 훨씬 애교살이 강조되기도 하면서 발색이 잘 되고 또 픽싱력이 엄청 높아져서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애교살에 그림자를 좀 그려줄 건데, 이렇게 웃었을 때 살짝 튀어나오는 밑부분 있잖아요. 거기 살짝 들어가는 음영 부분에다가 자연스럽게 쉐딩을 뷰러를 찝어줄 건데, 뷰러를 찝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뿌리가 이 뷰러의 곡면에 다 닿게 한 다음에 속눈썹이 다 완전히 앞뒤로 들어간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찝어줄 건데, 이렇게 해서 앞뒤가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너무 센 힘으로 찝는 게 아니고 살살 달래가면서 찝을게요. 속눈썹이 놀라지 않게 이렇게 살살살 작은 힘으로 처음부터 꽉 찝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찝어줄게요. 이거 지금 점막을 메꿔줄 건데, 점막이랑 끝에 그리는 아이라인이랑 저는 좀 다르게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점막은 이제 리퀴드 타입으로 보통 그리고 끝에 아이라인은 젤 타입으로 그리는데, 젤 타입은 이제 스머징을 하거나 꼬리를 뺐을 때 예쁘게 빠져서 젤 타입을 사용을 하는데, 젤 타입이 점막 가까이 그리면 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점막 가까이에는 리퀴드 제형으로 좀 안 번지는 제형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스머징을 해주면서 조금 아이라인이 자연스러워지면서 픽싱되게 파우더 타입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또 속눈썹이랑 이 쌍꺼풀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으신 분들은 점막을 메꿔버리면 약간 물상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오히려 눈이 답답해 보이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본인이 눈매를 점막을 메꿔야 되는 눈인지 안 메꿔야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시고 안 메꿔도 된다 하시면 과감하게 점막 메꾸는 거를 포기하시는 게 눈이 훨씬 더 시원해 보이는 방법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점막을 안 메꾸고 아이라인을 그리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을 붙일 때 가운데부터 붙이는 편이거든요. 가장 높았으면 하는 부분에 제일 먼저 그 자리를 선정을 해서 가운데 붙여주고 그 뒤로 양쪽으로 이렇게 부채처럼 차라라락 펼쳐질 수 있게 가운데부터 붙이는데 이 속눈썹 사이사이에 뒤를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투명 마스카라로 인조 속눈썹이랑 본인의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붙여줄게요. 그러면서 이 속눈썹의 결 자체를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예요. 본인이 갈 자리로. 그리고 아이롱 하실 때도 거울 보면서 이 속눈썹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아이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 마스카라가 좀 너무 많이 뭉치거나 떡졌거나 거기가 조금 덜어내고 싶으실 때는 이 트위저로 살짝 달군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거기가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속눈썹 모양도 잡고 아이롱을 조금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살짝 트위저로 잡아가면서 하면 훨씬 더 모양을 잡기가 편해가지고 트위저를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펄을 아이 메이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데 펄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리퀴드 타입의 펄이랑 이런 글리터 타입의 펄을 같이 사용을 해주는데 눈 밑에 콩콩콩 펄을 바르고 싶은 부위에 깔아줍니다. 그러면 아까 기존에 깔려있던 펄이랑 좀 더 자연스럽게 융화되면서 더 반짝이는 펄들이 생겨서 훨씬 화려하게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거든요.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 같은 경우에 저는 쉐딩으로 그려주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타투가 붉은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타투를 조금 더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애쉬 컬러의 쉐딩을 사용해서 좀 타투가 붉은 느낌이 나는 걸 눌러주면서 작업을 해줄게요. 눈썹을 그릴 때 저는 토프 베이지나 토프 브라운처럼 컬러감 자체도 자연스러운 계열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모발 컬러가 블랙이라고 해서 너무 블랙 컬러로 맞춰서 가다 보면 인상이 너무 좀 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 자체가 너무 진해지는 거를 방지해주는 느낌이랄까. 브로우 마스카라도 이게 애쉬 핑크거든요. 블랙 모발이신 분들이 사용해도 막 엄청 어색하거나 너무 연해지진 않는데 그 모발에 푸른기가 돌면은 되게 찬빛이 나면서 인상이 좀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 걸 좀 눌러주는 컬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흰기가 도는 블러셔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이 흰기가 도는 블러셔가 좀 모공 커버에도 되게 잘 되는 최적화된 블러셔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한 계열로 블러셔를 해주면 이게 너무 진해지거나 불타는 고구마가 되거나 할 수 있는데 흰기가 섞인 블러셔를 해주면 그런 걱정을 조금 훨씬 덜 수 있고 그러면서 피부가 뭔가 차올라 보이는 느낌이 나서 앞볼이 튀어나와 보이면서 어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교살이랑 같이 사용해주면 훨씬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을 완성해 주실 수 있어서 이번 연말에는 또래 중에 내가 제일 어려 보이는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블러셔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특히 쉐딩을 할 때 이렇게 얼굴이 하얀 분들한테는 좀 너무 노란기가 돌지 않는 쉐딩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쿨톤 쉐딩을 좀 써가지고 콧대랑 얼굴 윤곽을 좀 잡아줄게요. 쉐딩할 때 정말 중요하신 게 양 조절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하얀신 분들은 양 조절을 잘못하면 진짜 얼굴이 얼룩덜룩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 해주시거나 그게 힘드시면은 이 쉐딩에다가 파우더를 섞어서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팁이기 때문에 이 파우더로 좀 더 블렌딩을 한 다음에 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쉐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쉐딩 하실 때 코가 이렇게 짧으신 분들은 쭉 다 이어도 되는데 코가 기신 분들은 한 번에 다 이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코 한 번, 콧대 한 번 끊어주시고 컷 한번 끊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쉐딩 방법으로 해주시면 훨씬 코가 짧아 보이게 하실 수 있거든요. 쉐딩 하실 때도 너무 베이스를 문지르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것보다 살짝 두들겨서 베이스에 파우더가 안착되게 한 다음에 해주시는 게 훨씬 얼룩덜룩하지 않게 해주시는 방법이라서 힘을 최대한 빼고 베이스가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고 립을 발라줄 건데 저는 립을 바를 때
이 립 틴트를 바로 그냥 립 컬러를 올리는 게 아니고 파운데이션으로 립을 좀 죽인 다음에 올려주거든요. 항상 저 선생님이 하라고 한 거 샀는데 그대로 발색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 본연의 컬러를 가장 극대화로 끌어올리려면 제 본연의 입술 컬러가 있잖아요. 그 컬러를 좀 많이 죽이고 도화지 상태로 만든 다음에 입술 컬러를 발색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입술 컬러가 발색이 되기 때문에 입술을 한번 파운데이션으로 죽여주고, 입술을 저는 안쪽부터 무조건 바르거든요. 왜냐면 끝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입술 외곽이 자연스럽게 남게 이렇게 1차로 컬러를 발라줬고, 저는 외곽까지는 너무 번들번들한 건 좋아하지 않아서 이 파우더 타입을 살짝 묻혀서 외곽을 자연스럽게 살이랑 그라데이션 될 수 있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입술 주위가 조금 더 짙으신 분들도 좀 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는 어뮤즈 꽃물 발라줄게요.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안쪽에 꽃물을 바른 상태에서 또 립 마스크를 발라줄 건데, 이렇게 하면 훨씬 입술이 탕후루 같이 예쁘게 되거든요. 이미 지금도 촉촉하지만 좀 더 물기를 머금은 느낌으로 완성해줄게요. 오늘 연말에서 빛날 수 있는 메이크업 이렇게 완성을 해드렸고요. 연말 파티할 때 이런 메이크업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뭔가 셀프로 하시기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한 메이크업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올리브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메이크업 알려드릴 거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